나왔을 때 그 벽보에 그 둘리보다 길동이가 더 이해가 되면 어른이 된 거란 그런 말이 상당히 그때 가슴에 남았었고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울 때 내가 왜 울지? 내가 나이를 먹었거나 아니면 어른이 돼서 우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동심이 없어서 우는 건지 그러면서 제가 어린 왕자들 행복한 왕자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동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심이 있었고 아직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동심을 조금 밀어내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에게는 이 동심을 좀 다시 관객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 큰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1인극으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이 작품에는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나옵니다. 이 주제의 활동에 청년은 자신의 꿈을 사랑하고 있고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어린아이는 오렌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재민이도 왕자를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을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만큼 가장 잘 표현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희가 1인극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캐스팅에 대한 말씀도 궁금해하셨어요. 네, 캐스팅은 제가 뭐 이렇게 프로스콜에 좀 이렇게 홍보 PR용 언어가 아니라 제가 이 새 배우분들하고는 정말 오래전 동안 항상 하고 싶어서 몇 번씩 저희 작품에 사실 연락이 됐었는데 뭐 일정이 계속 안 맞아서 사실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하고 싶었던 늘 저희 안에 이제 그 같이 하고 싶었던 배우님들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욕심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좀 1인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었었는데 꼭 필요하다 이 배우들 오지 않으면 사실 배우를 통해서 진실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딱 보시면 행복한 왕자라고 생각되시는 저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 행복한 왕자들 이번에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 작품 가장 중요한 가치 아까 뭐 들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메시지를. 네네. 저는 사랑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자와 처의 관계나 이런 어떤 영향이 또한 사랑, 감성적 사랑이라고 사실 이제 그런 뭐 어성 와일드에 대한 그런 여러 평가가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뭐 남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누군가 정말 이렇게 위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큰 사랑의 틀에서 다양한 상황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편견 없이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이제 프레스킷에도 나와 있는데 각색을 맡아주신 황미주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 극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행복한 왕자가 제비가 보여주는 진정성이 무엇인지 진정성이라는 것을 좀 전달해주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음악 감독을 맡아주신 양지혜 감독님께서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얘기의 결말이 되게 좀 슬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슬픈데 이 슬픔이 희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는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좀 결론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찬작진 분들도 단순히 이게 사랑을 떠나서 뭐 진정성이나 희망과 뭐 내가 앞으로 함께 나가는데 그런 같이 함께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작품에 참여 이제 작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또 이제 배우분 이제 또 첫 스타트를 이제 대표님이 또 질문을 또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배우분들도 또 되게 궁금해 하실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서정민입니다. 1인극 되게 궁금했는데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배우들한테 좀 여쭙겠는데요. 1인극 하면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됐을 것 같고 이게 뭐 쉴 틈도 없이 공연 내내 긴장하고 연기에 몰입해야 될 테고 다른 일반적인 뮤지컬을 할 때와 1인극 할 때 뭐가 달랐는지 뭐가 가장 어렵고 뭐가 또 뭐 새롭게 뭐 좋은 점이나 이런 걸 느꼈는지 좀 세 분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승환입니다. 저는 같이 누군가와 하는 연기를 했을 땐 사실 이렇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재미로 그 힘으로 공연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해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같이 셋 다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라고 했는데 1인극이라는 게 사실 모놀로그 맞아요. 그 형식인데 이게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관객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하면 할수록 혹은 또 리허설을 하면서 이 관객과 함께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날그날의 그 극장의 공기가 다르고 그날그날의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그 상태가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얼로그들로 같이 호흡해 나가는 재미로 참 이 1인극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스럽다기보다는 행복했습니다. 네. 네. 연습실에서는 부담스러웠어요. 연습실에서는 힘들었는데 이제 공연을 하면서 관객분들의 이제 네.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마이크 되게 좀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대사량이었고요. 외워야 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화 형식도 있고 여러 형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기억하는 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고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고 지금 공연장 와서 조금 힘든 거는 이 1시간 20분 동안 집중력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이것은 공연장 오니까 어느 부분 해결이 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승환이 말대로 객석이 너무 잘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두 번째 공연까지 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서 이 관객들을 어떻게든 끌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양지원입니다. 뭐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의 비슷한데, 네, 저도 어쨌든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또 반대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반대로 또 굉장히 설렘으로도 다가와서 네,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힘들었지만 막상 첫 곡을 올렸을 때 그 생각지도 못하는 감동이 제 안에 또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네, 물론 뭐 다른 작품 할 때도 엄청나게 집중하고 연습하면서 하지만, 네, 어쨌든 물론 뭐 저의 이름도 걸리기 때문에 네, 좀 더 뭔가 네, 그 공을 들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보면서 어떻게 이걸 다 외우지? 혼자 어떻게 다 하시지? 되게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이어서 또 질문. 한국경제신문의 신현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행복한 남자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줄거리나 결말을 모두가 좀 알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좀뭐 무대화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뭐 새롭게 좀 각색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스토리 이외에 관객들에게 좀 어필할 만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다 좀 강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원작들 실존에 있는 뭐 인물이라든지 어떤 원작들을 좀 많이 뮤지컬로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 항상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컨텐츠의 원형을 가장 보존하는 것,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그 메시지는 원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1인극으로 저희가 약간 바꾸면서 없었던 설정들,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 이야기가 되면서 청년의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제비의 시점이라든지 사실 뭐 제비가 어린 왕자가 마지막 모든 눈을 마지막 뜨기 전까지 그런 초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장면들, 청년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래하는 장면들은 없었던 장면들을 저희가 실제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을 정말 현실감 있게 이렇게
동화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관객분들이 동화를 하나 봤다는 느낌보다는 저에게 뭐 바람이 있다면 그 질문을 하나씩은 좀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나는 삶에서 이 질문은 아주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화에만 존재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때로는 제비로, 때로는 어린 왕자로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 작품들이 좀 그런 해답을 찾아가는데 모범답안 중에 하나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원작을 한번 뮤지컬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제 또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또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또 이제 얘기하는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표현된 것들이 또 좀 약간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질문이 여기 또 앞에 계셔서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얘기 듣다가 추가 질문인데요. 아까 잠깐 프레스킷을 봤을 때는 그 제비의 성장을 이렇게 좀 깊게 봤다고 추가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뮤지컬이나 어떤 공연 요새 그 성장이 빠지지 않죠. 뭔가 관객의 어떤 같이 좀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성장이라는 코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제작사분들이. 근데 이 제비에게서도 이 성장을 같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이 작품이 1인극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이 동화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전 세계인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는 읽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해석이 다양하게 이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행복한 왕자는 살아있을 때 아주 했기 때문에 아픔을 모르고 자란 왕자이기 때문에 이 왕자는 남을 위한 사랑을 이렇게 배워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다 주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다 주지 이렇게 하나씩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왕자도 남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비 역시도 항상 사랑을 갈구하는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옆에 지켜주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계속 떠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떠날 땐 떠나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주 명징하게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런 간극 안에서 또 음악 안에서 또 배우들의 몸짓 안에서 저 충분히 녹아서 관객들이 바로 이렇게 인지는 못하겠지만 곱씹을수록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는 맛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1인극을 이렇게 몇 번씩 더 볼 수 있는 또 더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작품 가장 저는 그냥 그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셨을까요?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입니다.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좀 차이점을 두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뭐 제비와 그다음에 행복한 왕자 등 여러 인물을 연기하실 때 어떻게 연기하시면서 좀 차이점을 들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홍승현입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세 배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는 방식 어떻게라는 지점은 셋 다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연출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각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주요 인물들은 처음에는 간극을 줬다가 시간이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하나의 이미지로 보였으면 했고요. 사실 와일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주요 제가 느끼기엔 대장장이나 주물공장 직원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기타 인물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플레이하면서도 처음에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결국 하나처럼 보이는 걸 목표로 해나가는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와일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세 배우가 다 비슷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비 이제 대본에 나와 있는 게 조각상은 이제 뭐 낮은 음악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그리고 제비는 몸짓이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그 키워드를 보고 거기서부터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저음까지는 아니지만 잘 들리고 그리고 뭔가 이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채택은 했는데 이게 듣기에 아름다울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비는 제 안에 있는 어떤 배우 이휘종의 장난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음역대 같은 경우를 이제 나눴는데 제비가 이제 하이 고음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으면 왕자는 이제 아이의 저음이고 와일드는 중저음을 맡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처음에 나눠서 연기를 해서 목소리를 먼저 만들고 캐릭터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환이 말대로 기타 인물들 뭐 유일하게 여기도 빌런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시장과 시의원들이 이제 제가 했던 장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빌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뭔가 딱 듣기에도 나쁜 목소리 아니면은 나쁜 짓을 저질러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일단 만들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셋이 공유를 많이 하면서 만들었다 보니까 거의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말하게 되는데 아니 정말로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슷하지만 뭐 사실 뭐 시장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 네, 아무튼 그런 역할은 네, 아무래도 만약에 그분들의 좀 서사가 더 있고 대사량이 더 있었다면은 다 이렇게 좀 뭔가 극단적으로 바로 빌런처럼 보이게끔 연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너무 짧은 대사 안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들 이런 분들은 빌런으로 더 목소리 더 나빠 보이게 그냥 한 번에 연기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머지 좀 비슷한. 또 질문. 네, 그 질문이 두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라흐마니노프 어린 왕자가 올해 봤는데 좀 악기 구성이 극마다 조금씩 달랐던 게 좀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악기 구성은 어떤 생각으로 이제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행복한 왕자라는 그 뮤지컬 만듦에 있어서 약간 참고할 만한 게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외국의 뮤지컬이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그런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레퍼런스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싶은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1인으로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각각 배우분들마다 나오는 역할 중에 나랑 제일 잘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음악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죄송한데 오늘 작곡가님이 안 계셔서 또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 사실은 저희가 어떤 걸 딱 특정해서 참고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을 테니까 저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마 어디선가 또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하다못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린 왕자를 했었으니까 어린 왕자를 통해서도 많이 참고가 됐던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가장 생각했던 1인극들 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작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저희가 좀 다시 요원을 시켜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둔 건 그 동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동심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의 것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저도 어느 순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동심은 뭐 이 안에 계속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딱히 어릴 때만 존재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준의 그 동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걸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만의 좀 1인 극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제비 혹은 왕자 이런 식으로 한 역할에만 뭔가 닮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극을 계속 곱씹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모든 캐릭터 안에 제 모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되게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만 또 관계를 꼭 뭐 극단적으로 맺진 않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어서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까지도 사실은 제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했던 모습에서 그리고 되게 제 자신이 되게 이기적이게 살아왔던 모습도 많이 보였어서 요즘 시대에 되게 필요한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주고 베푸는 이 사랑을 하는 이 모습도 저도 원하는 모습이기도 해서 이 모든 캐릭터 안에 제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승한 배우가 노래 불렀던 그 대체 나는 누구인가 다락방 청년이랑 제가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제가 곱슬머리인데 대사에도 이제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에 큰 두 눈이라고 해서 난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 외에도 다락방 청년도 정말 열심히 살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제 안에 늘 20살 때부터 갖고 있던 마인드거든요. 어떻게든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승환입니다. 저는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땐 나는 좀 장난기가 많아서 와일드 같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후반에 저는 저의 그런 막 제비 같은 모습을 싫어하는데 제 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제비가 마지막에 노래 중에 대사 중에 그가 하는 사랑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부정하면서 그런 사람 형이 말한 것처럼 나보다 타인이 더 소중한 사람 사실 그 평생 해볼 수 있을까 모르겠거든요. 내 가족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보다 나와 관계없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비와 닮고 싶어졌나 봐요. 제비인 것 같습니다. 다 얘기 들어보니 이제 닮고 싶다라는 것보다 이제 캐릭터에서 받는 메시지적인 거에 되게 또 많이 동감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또 질문을 저희가 지금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 뭐 짧은 답변이면 괜찮은데 아니면은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되게 다양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네, 문화뉴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저도 음악이 너무 좋아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배우분들이 대신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래 하시면서 이번 작품의 음악의 뭐 매력이라든지 본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 같은 것들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딱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작품 이제 각각의 배우마다 느끼는 음악의 매력이 또 틀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연습실에서 많이 얘기하시기도 했겠지만 이 작품의 음악의 매력은 어떤 거다 아니면 뭐 표현하면서 뭐 음악에 또 이제 글에 대해서 몰입도도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좀 어필을 각각의 배우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작곡가님한테 신뢰가 되는 건지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배우의 입장에서 예, 저는 약간 이게 좀 홀리하다 음악이 약간 CCM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곡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에 대한 그 음악적인 분위기를 잘 담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주고받는 듯한 어떤 그 상대 배우와 주고받는 듯한 그 어떤 곡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리는 듯한 그 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적인 혹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그래서 이제 좀 말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그런 곡들이 많아서 되게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노래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 양지혜 감독님의 어떤 곡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역대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거를 해냈을 때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장면 시연했던 마지막에 왕자의 사파이어를 뽑는 그 노래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노래 자체가 거기에 이제 작가님이 글까지 이렇게 얹으니까 사실 배우도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잘 해야겠지만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노래만 불러도 관객들이나 듣는 사람이 이 감정과 상황이 훅 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장르가 정말 많은 노래들이 많아서 여러 다양한 장르가 많아서 그거 들으실 맛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양지혜 작가님의 곡이 이게 사실 되게 그냥 1인극이라 쉬워 보이지만 솔로가 14개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많이 싸우셨을 것 같은데 그 솔로 14개를 전체 밸런스에 맞게 욕심 안 부리시고 드라마랑 텍스트 위주로 곡을 다 짜셔서 하나의 곡을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신 그 지점이 저는 이 작품의 큰 작곡으로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처음 공연을 딱 봤을 때 멜로디 자체가 되게 이야기를 서술을 해주는 멜로디가 나온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고 캐릭터에도 또 맞게도 이제 바뀌는 그런 분위기도 다 있더라고요. 되게 딱 듣자마자 첫 공연 봤을 때부터도 음악이 너무 좋다.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희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돼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이제 네 분 다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아니면은 뭐 이제 이 공연을 보실 분들 있잖아요. 미리 보실 분들한테 어떤 작품이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마무리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공연을 보면서 관객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너무 많지만 그리고 또 저희 공연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너무 크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말과 비슷하게 본다면 그리고 누군가는 보지 않는 별을 본다는 오스카는 이제 그런 말을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진 주제가 어쩌면 너무 좀 진부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고 사실 이런 얘기가 지금의 어떤 실효성 있는 얘기고 또 재미있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하고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삶에 있어서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야 되는 문제 속에서 저는 꼭 만나는 시점이 필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서 꼭 한번 오셔서 또 작품의 가지고 있는 깊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선택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릴 때 행복한 왕자를 봤었던 기억을 떠올렸는데 작품이 들어왔을 때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이번에 작품을 하기 위해서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 작품을 다시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왕자가 제비한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제비가 저기 죽어가고 힘들어하는데 왜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고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정말 너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더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 관객분들이 꼭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거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뭔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꼭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사랑에서 가장 큰 가치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는 쉽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정말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어렸을 때 봤던 동화를 다르게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보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어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왕자 안에 형이 얘기했듯이 사랑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말 여러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동화라고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고 되게 뭔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형이 말한 것처럼 어릴 때 읽었던 감정과 제가 또 나이가 들고 보니까 또 어떤 다른 알이 깨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보러 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감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집중해서 공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뮤지컬 행복한 왕자는 정말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를 담고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텍스트 안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또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 시작, 시의원, 뭐 여러 가지 기타 인물들 빌런이라고 표현하지만 빌런의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빌런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지점들이 참 많은 질문을 들게 해요. 그러면서 결과 궁극적으로는 형이 말씀하신 그 희생이라는 가치를 저는 못 해본 거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플레이어로서 이 희생이라는 가치를 외치고 관객들은 그걸 들으시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분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고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